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비즈니스와 금융 분야의 기사를 보면 첫 번째 기사로 레온 블랙이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레온 블랙 is stepping down as Apollo's chairman, the latest move in a governance overhaul prompted by revelation of his ties to disgraced financier Jeffrey Epstein. 레온 블랙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회장직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금융가, 불명예스러운 금융가와 연루돼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바람에 그 폭로에 의해서 시작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의 최종적인 어떤 행동으로 자기가 이제 그만둔다는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감옥에서 자살을 한 금융가인데 금융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잡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피를 지불한 것으로 돼 있어요. 레온 블랙이. 근데 그 형사적인 그런 잘못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자기의 그 투자 회사 사람들 이제 그 소위 이사들이 있겠죠. 이사들한테 안 되겠다,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그만두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폴로라는 거는 요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속해서 많은 회사를 사들이는 어퀴지션 하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폴로. 다음에 나올 회사처럼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 주인공들을 이름으로 한 금융회사들이 많은데 아폴로 글로벌이라는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기사.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이제 그만둔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일로 그만두는 건 아닙니다. 이 맷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이 Fix It Man입니다. Fix It. 뭔가를 고치는 사람인 거죠. 수리맨이에요, 수리맨. 그 별명이 왜 나왔냐면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스탠리 체이스라고 하는 금융기관에 옛날에 파생 상품으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들어가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싱맨이라고 하는데 이 마찬가지로 세르베루스라고 하는 케르베루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 이름입니다. 개를 흉직한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Private Equity Firm인데 그러니까 PEI라고 그러죠. Private Equity Investor 인 그 세르베루스의 소위 프레지던트 의장직을 그만둔다는 거죠. 3년만 하고 그만둔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만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이제 그만두는 그런 게 참 어려운데 맷 제임스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50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는 A fire at a factory of a leading auto chip maker dealt a further blow to car makers that have already slashed output because of semiconductor shortage. 이게 지금 일본에서 화재가 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오토칩, 그러니까 오토모티브 칩이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지금 쇼티지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주요 공급업체 중에 하나인 회사가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난 이유도 살펴보면 갑자기
오다가 늘어가지고 그거 처리하다가 뭐 마찰이 좀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가 뭐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인데 도쿄 근처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불이 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제 자동차 회사, 제조업체, 카메이커들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냐면, 세마이 컨덕터 쇼티지가 있다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타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블로우, 날렸다라는 거죠. 뭐, 관련돼서 국내 기사를 찾아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미리 이제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그러나 또 다음 기사, 그 추가되는 기사들을 보면 이 대만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부품을 구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일본 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는 별 변동이 없는데 GM과 포드의 주가가 푹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조정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위 어떤 물류 혹은 서플라이 체인상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촉발되는 변동성이 야기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는 Bond market rout is hitting investor bets on the safest US firms, dragging returns on investment grade corporate debt to their second worst start on record. 여기 라우트라는 거는 전쟁에서 진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형국, 그걸 이제 라우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 마켓의 채권 시장의 라우트가 인베스터 배트를 그러니까 인베스터가 투자한 것을 때리고 있는데 막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한 거냐면 가장 안전한 미국 기업에 투자한, 그러니까 더를 붙였으니까 뭐 미국 기업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그 채권에 투자한 그 투자자의 돈을 미천을 지금 때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인베스터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데트,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는 거는 A급이라는 뜻입니다. A급. 투자급.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채에 대한 수익률을 드래깅 하고 있다. 끌고 있다는 거예요. 드래그가 드르르 끄는 거예요. 드래그인데, 어디로 끄냐면, to their second worst start on record. 그러니까, 기록상 두 번째로 나쁜 그런 그 스타트 쪽으로 끌고 있다라는 거죠. 시작점으로. 그러니까 아래 밑으로 쫙 내려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채권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중앙은행 페드가 소위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역대급이라는 얘기죠. 세컨 워스트, 역대급으로 지금 수익률을 낮추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인데, 나스닥은 1.2% 올랐고 그래가지고 13,377을 찍었답니다. 그리고 S&P 500하고 다운은 각각 0.7%, 0.4% 올랐다는 뉴스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 said in testimony prepared for delivery Tuesday that the U.S. economy's recovery remains far from complete.
And the Fed plans to continue providing support. 이 제롬 파월이라고 하죠. 제롬 파월.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이, 연방준비은행 의장이 말하기를 미국 경제는 계속 remain, 그러니까 미국 경제 회복이 remain,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냐면 far from complete, 완벽한 데서 좀 멀리 떨어져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죠. 미국 경제 회복이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Fed plans to continue providing support. 연준은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어디서 얘기했냐면 testimony prepared for delivery. 여기서 delivery는 연설을 말하는데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testimony,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증언하는 걸 testimony라고 합니다. testimony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자율을, 기준 이자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거라는 얘기겠죠? 네,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주식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뉴스는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 딜리버루라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에 관한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Amazon backed food delivery service Deliveroo set a price range for its planned London listing with an upward valuation of $12 billion. 딜리버루가 이제 영국 그 스탁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LSE죠. LSE에 상장을 하는데, 리스팅을 할 건데, 프라이스 레인지, 공모가의 범위를 설정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모가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주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위 발행 주식 수 곱하면 밸류에이션이 나오겠죠. 캐피탈라이제이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워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조금 올라간 120억 달러 회사 가치를 가지고 상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장하기 위해서 가격대를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이 원래 예전에 아마존 레스토랑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다가 벤처를 만들었는데 망했어요.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접으면서 거의 동시에 이제 딜리버루라고 하는 금융계를 나온 어떤 동양인, 중국계 같은데 그 양반이 만든 딜리버루라고 하는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에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상장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백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소위 딜리버리 서비스에 의해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레스토랑에 가면 어쩌나 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워드 밸류에이션을 했네요. 어워드 밸류에이션. 제가 기사를 읽어보면 약간 이제 그 달러랑 파운드의 차이 때문에 약간 뭐 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뭐하니까 딱 맞추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리라화, 어제 이제 터키의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장을 경질을 했다라는 뉴스를 알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plunged 7.5%, 7.5%가 빠졌답니다. 리라화가. In its biggest single day sell-off since 2018. 2018년 이래로 단일 하루에 가장 크게 하락한, 그러니까 가장 크게 팔아치운 거죠. 셀오프는 팔아치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소위 리라화를 팔아치우는 거죠. 외환시장에서.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After the abrupt ouster of the country's central bank chief last week. 지난주에 중앙은행장을
지금 이렇게 지금 터키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걸 리라화를 이렇게 팔아치우는 이유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왜 신뢰할 수 없냐면 중앙은행,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중앙은행 장이 결정한 사항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 장을 경질시키고 자기 사람을 앉힌 거, 그 자체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행위로 본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한국은행장을 경질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인데, 터키에 인플레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터키 중앙은행장이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몇 번 올리다가 지금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apanese prosecutors charged an American father-son team with assisting Carlos Ghosn in his escape from Japan. 일본의 검사들이 미국인 부자로 된 한 팀을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뭘로 기소했냐면 카로스 곤을 도운 혐의로. In his escape from Japan. 카로스 곤이 일본에서 도망칠 때 카로스 곤을 도왔다라는 거죠. 옛날에 첼로 가방인가? 거기에다가 실어가지고 개인용 제트기에 실어가지고 터키로 일단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레바논 도망쳤죠. 그게 일본의 그 닛산과 르노 합병 기업의 회장으로 있을 때 소위 이제 일종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두고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이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잠깐 사이에 도망친 겁니다. 그때 이제 전문가를 쓴 게 이 부자로 된 그린벨의 팀인데, 전직 그린벨의 요원인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일반 비행기를 타면 보안 체크가 심하니까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도망치는 방법, 루트를 찾아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엑스트라디션이 뭐냐면 본국 송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양국 간에는 자기 국민이라도 얘가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인이 이 두 부자를 일본에 보냈고, 일본에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참고로 칼로스 고는 레바논에 있는데, 레바논은 일본과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아오는 거예요. 참 인간이란 참 대단한 거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전문가 두 부자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칼로스 고온을 잡으려고 지금 그 부인을 또 기소했어요. 부인을 이제 엑스트라디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적용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아무튼 이것도 계속해서 뉴스에 실리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 여기까지